전국을 돌아다니며 시골 노인들에게 태양광 사기를 벌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달마다 수백만 원 수익을 준다고 속인 뒤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월 500만 원의 수익이 난다는 설명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착공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난 1월 잠적해버렸습니다. 이 업체에 사기를 당한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것만 70여 명. 대부분 지리산 주변과 남해안 일대에 사는 60대와 70대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자재값이 올라서 좀만 늦게 되겠다. 좀 기다려달라.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직원들이 아프다. 막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 댔어요. 경찰은 업체가 상호를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주 사무실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급하게 모였습니다. 제가 임 팀장을 오늘 굳이 일요일인데 밤에 이 시간에 모인 이유는 제가 아래 합천에 가가지고 영업을 하러 갔습니다. 합천을 가가지고 그 사업주를 만나서 미팅을 하는데 어떤 경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경찰이 와가지고 사기 업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고소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에너지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알죠. 처음부터 그 사람이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이 태양광 업체가 지금 고소가 많이 들어와서 거기 업체를 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젠코라는 회사는 당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만나게 됐지만 그분이 태양광 사기를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합천의 주변에도 이분한테 고소를 맞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에너지라고 하는 순간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눈치를 채고 제가 고성도 있고 사천도 있고 지금 그분들도 제 유튜브로 연락이 와서 태양광 사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구나. 지금 우리 저번 주에 공주 갔을 때도 그분도 사기 맞았잖아요. 에너지 다 에너지야? 다 에너지야. 뭐뭐 에너지야 무조건. 에너지. 다 사기꾼 회사는 전부 다 에너지로 끝나는 거야. 다행이다. 젠코 에너지라고 안 적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급하게 제가 찾아온 이유가 제가 이번 주에는 저희가 농가 태양광 자금 신청 기간이에요. 6월 7일부터는 자금 신청하고 되게 바빠요. 그래서 또 이번 달도 저희가 허가도 되게 많이 넣어야 돼서 급하게 오늘 밤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은 태양광 사기 유형. 어떤 내가 업체를 막 말해가지고 이 업체가 잘못됐다, 업체가 뭐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업체를 까는 거니까 보편적인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기를 당해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기인가? 그치. 그러니까 또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치. 지금 우리 사업주들처럼. 그렇지. 근데 대표적인 예를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어요. 제가 13군데를 조사해 왔는데 이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번 썰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랑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지금 빨리 의심해보고 진짜 소송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계약금을 돌려받든지. 솔직히 에너지는 보니까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던데. 근데 여기 모든 업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 계약금 10% 받는 거. 무조건. 근데 그 10%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금액이 그 10%가 천문학적인 숫자다. 일단은 첫 번째 업체는요. 사실 근데 첫 번째 업체가 너무 많아서 일단 이 업체를 얘기를 해야지. 일단 에너지라는 곳인데 여기에 지금 사기 맞은 업체 수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4군데에서 지금 사기를 맞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는 작년 7월 달에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금액이 1억 8천만 원의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100kW 기준. 그게 10%죠. 1억 8천의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금은 1,800만 원을 지불을 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지도를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실제 태양광 면적을 올릴 수 있는 게 100km 면적이 안 나와요. 한 60km 정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도 100km를 계약을 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100km를 작년에 1억 8천에 계약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1억 한 500, 1억 1000 이렇게 했는데 1억 8천에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계약금을 이미 1,8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졌네.
이미 줘버린 거죠. 근데 작년에 21년도 안에 공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계속 미루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저희한테 댓글로 달았거든요. 저희 태양광 사기 그 댓글에 다신 분인데 이 업체 명을 얘기하면서 지금 저희 아버지가 일단 계약금을 10%를 줬다. 근데 계약금을 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업체에서 계약금을 들고 갔다. 근데 중요한 건 작년에 공사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지금 전화해서 공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공사를 안 해준다. 지금 업체가 잠수를 탔다. 저희가 받아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내라 해가지고 실제로 내용 증명을 써서 보냈습니다. 보냈고 그 내용에 태양광 설치 표준 계약서도 어겼고 그리고 모듈 계약서에 모듈이 어떤 모듈을 썼는지도 안 적혀있고 인버터도 어떤 인버터인지도 적혀있지도 않고 단순히 그냥 100kW 설비. 혹시 수기로 적은 거? 그쵸. 다 그냥 손으로 우리 그 노란 종이에다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노란 종이에다가 대한민국의 어떤 계약서가 수기로 적는 계약서? 거기 사인 말고. 핵심 포인트는 손으로 적고 근데 손 내용에 항상 모듈 옆에 뭐 적혀있냐면 뭐가 적혀있어? 고효율 고효율 모듈. 혹시 여러분들도 계약서에 고효율 모듈이 적혀있다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영업사원들이 이걸 계약서를 쓴 건데 여튼 계약금을 10% 준 상태에서 지금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에서 이 업체가 급하게 와가지고 4월 달이었습니다. 와가지고 한 번만 봐달라. 지금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네 고발하겠다 알아보니까 이 100kg도 안 올라가는데 60kg로 어겼고 막 고발을 하겠다 적혀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지. 죄송하다면서 돈을 돌려주겠다. 업체가. 그 5월 한 20일까지 돈을 돌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제가 그때 합천을 끝나고 여기를 전화를 해보니까 역시나 돈이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업체가 그 아까 경찰 아저씨가 말했던 것처럼 소송이 엄청 걸려 있는 거죠. 이 업체는 지금 깡통 계좌인 거죠. 아마 이 업체는 지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는 여기도 똑같은 업체입니다. 똑같은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이 회사를 찾아가 봤어요. 실제로요? 실제로. 어디냐면 아산에 있어요. 평택아산. 평택 옆에 그 밑에 아산인데 제가 실제로 찾아가가지고 이 업체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단 말이죠. 있습니까? 그 중국집 업체 옆에 있어요. 중국집 업체가 아니에요. 그 중국집 옆에 그 사무실이 있는데 심지어 여기 홈페이지도 그럴싸하게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 회사를 막상 찾아보니까 이 회사가 없는 거야. 없는 회사인 거야. 실제 찾아가 보니까. 재미난 건 이분이 사천에 계신 분인데 직접 거길 찾아가신 거지. 근데 찾아가서 이 업체가 없으니까 내한테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가지고 없다. 태양광 사기 때문에 전화했다. 젠코가 이런 거 하는데 혹시 이런 사례가 있냐? 그거 제가 지금 요 아산업체인데 아산업체에 와가지고 왁사가 보니까 회사가 없다. 전화를 해보니까 회사를 옮겼다고 한다. 최근에 한번 거기를 방문이 실제로 했네요. 사업주도, 사장님도. 그치. 사업주가 방문을 해서 업체가 없으니까 내한테 전화를 한 거지. 근데 내가 전화를 받아서 막 얘기하다 혹시 거기 에너지 아니냐고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 내보고. 그래서 내가 그 업체 유명한데 저 거기 가봤습니다. 혹시 중국집 옆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중국집 앞에 지금 주차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냐면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계약을 6억에 했는데 6억 중에 계약금을 6천만 원을 줬대. 근데 6천만 원을 줬는데 이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집 한 4개 집이 계약금 2천만 원, 4천만 원 이걸 다 준 거야. 근데 실제로 여기도 한 군데를 그렇게 공사를 했대. 한 군데 실제로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한 걸 보고 자기도 믿고 계약을 했는데 그게 에너지였다며. 모델하우스 같은 개념인데. 근데 그걸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도 줬는데 이제 이 업체가 똑같이 작년 7월에서 8월에 계약을 한 거야. 비슷한 시기네. 21년도 한 8월달 이때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도 적혀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계약금을 주고 나서 갑자기 계약금을 받을 때는 계약서를 빨리 쓰자 와가지고 여러 번 와서 계약금 빨리 쓰자 해놓고서는 전화해가지고 딱 계약금 주고 나서부터 지지부진한 거야.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러고 나서 12월 달까지 공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또 이게 뭔가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 이 사람은 100kg를 허가까지 냈어. 근데 나머지 400kg는 허가도 안 내고 그 지분 공사해준다고 해놓고서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 거지. 근데 100kg 한 개는 허가를 냈어.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은 막 자금 신청도 된다 다 해놓고서는 자금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선착순이라서 자금 신청 접수가 끝났습니다. 네? 자금 신청 접수가 끝났습니다. 자금 신청 할 수 있는데 자금 신청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작년 하반기 10월달에 있었잖아요. 10월달에도 있고 올해 2월달에도 있는데 있고. 이 업체에서 하는 말이 자금 신청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일찍 끝났습니다. 근데 내가 또 그 얘기한 거지. 2월달에 신청하면 다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 사람은 사기를 맞아서 내가 이거 계약서를 어떻게든 취소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이 계약서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 했대. 그래갖고 자기 다 포기해라, 계약금 내놔라 하니까 이 사람 온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실제 방문한 날 이 영상도 다 찍었어. 근데 이걸 이분이 반대를 해서 못 올렸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던 주된 내용이 계약금을 돌려줄 테니 좀 기다려달라, 지금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우리도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데 사장님 죄송합니다, 계약금 꼭 돌려주겠다. 그래서 법무팀에서 찾아왔대. 법무팀이란 데가. 법무팀이 있어요? 근데 저 중요한 건 내가 그 회사를 조사해봤지. 회사 직원이 3명이야. 법무팀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많은 법무팀. 그리고 이 계약서를 쓸 때 재미난 공통점 뭐냐면 공증이라는 걸 써. 내가 계약금을 줬으니 계약금 받았다는 공증을 해. 말도 안, 무슨 부동산 공증처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내가 올해 5월 말까지 돈을 돌려주겠다, 똑같은 말을 한 거야. 3월 달에 그분한테도 5월 말까지 무슨 일 있어도 돈을 꼭 내가 봤을 때 주겠다. 지금 돈이 없는 업체인 것 같은데?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갚아 나가겠다. 근데 내가 이 사람 말했어. 형님 이거 여기도 똑같이 그 말 했다. 못 벌려받았다. 이거 못 받는다니까? 아니다,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소송하세요. 그러니까 소송하기가 힘든 거야. 어차피 소송하면 그 소송 비용도 들어가고 그런 돈이 또 들어갈 거니까 이미 계약금 6천만 원 뜯겨있지. 이분은 받지도 못하는. 근데 지금 또 전화를 하니까 연락이 안 된대. 법무팀이. 법무팀이든 누구든 아무도 연락이 안 돼. 그 영업했던 사람은 이미 거길 그만두고 딴 데를 갔고 연락이 안 된대. 이게 두 번째 사례. 세 번째는 더 대박이야. 더 대박이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축사나 건물 위였거든. 근데 세 번째는 경상 계신 분이야. 이분은 심지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고, 이분도 우리 태양광 사기 그 유튜브를 보고 나한테 전화를 오신 분이야. 근데 이분 말이 뭐냐면 똑같은 이 댓글을 보고 나한테 전화를 했대.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땅인데 토지에 태양광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썼대. 이분은 더 재미난 건 9천만 원의 계약서를 썼어. 그러니까 태양광 100kg를 9천만 원에서 200kg를 해가지고 1억 8천에 계약서를 썼어. 200kg를. 와, 그럼 절반을 지금 계약서로 냈네요. 계약금으로. 근데 이미 심지어 뭐 하나 생각하잖아. 우리 최근에 갔던 또 9천만 원에 계약했잖아. 그쵸. 이분은 심지어 9천만 원에 토지 하는 걸 계약을 한 거야. 근데 계약금을 또 1,800만 원을 줘버렸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태양광 선로가 없는 없어. 곳이야. 근데 계약금을 줬어. 이미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 없는 곳인데 계약금을 줘버린 거지. 알고 계세요? 이분은 알지. 그러니까 이분은 내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 아, 그 선로 용량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토지에 태양광 할 때는 사업 기간이 엄청 길잖아. 엄청 길죠. 보통 우리 개발이만 받는데도 벌써 몇 뭐 개월. 전용 분담금도 내야 되고, 토지 전용 분담 내야 되고, 개발 분담금 내야 되고, 거기 전용도 해가지고 뭐 개발이 허가도 받아야 되고, 받아야 토목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은데 벌써 계약금을 줘버린 거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 허가도 안 됐는데. 허가도 안 났어. 발전사 허가증도 안 됐는데 일단 계약금을 낸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전화 와서 이 업체 한 X인데 사기 맞은 사람들한테 좀 다 같이 해서 다 같이 사기를 친 걸 좀 공유하고 싶다 했는데, 이분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심지어 지금 내가 태양광을 시켜드릴 수도 없어. 왜? 이미 여기는 선로도 없을 뿐더러 태양광 이격거리 있잖아. 그러니까. 도로에서 200m, 도로에서 100m, 여기에도 접촉이 돼서 개발 행위도 안 나는 곳이야.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토지에 한다니까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게 되냐 이게. 이격거리도 안 되는데 보통- 접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줘버린 거지. 그래서 계약금을 달라고 전화를 하니까 사기네. 준다고 했대. 언제? 5월 말. 똑같이 5월 말까지 어떻게든 마련해서 500만 원씩이라도 주겠다 했는데, 심지어 내가 엊그제 전화를 해보니까 똑같은 못 소리를 받았죠. 해. 못 받았고 지금 전화하니까 안 된다. 전화도 안 받는다. 너무나도 똑같은 얘기인 거야. 셋 다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 업체의 공통점이 다 5월 마지노선을 가져갔던 거야. 왜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근데 사람들은 입장이었지. 돈을 1,800만 원, 6천만 원, 이 돈이 자기한테 큰 돈이잖아. 근데 줘버렸고 이걸 소송을 하면 못 받을 수도 있고 소송 비용도 들어가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엄두가 안 나는 거지. 그걸 알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아마 이런 업체들 특징이 태양광을 하시는 사업주들이 대부분 농촌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런 걸 사기를 치기가 쉬운 거지. 모르니까. 그치.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방금 말했던 이런 사례들이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이건 좀 재미난 거야. 이 솔라라는 데는 뭐냐면, 땅을 내가 빌리겠다. 땅을 내가 빌려서 태양광을 하겠다.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임대를 해달라. 토지를 임대를 해달라고 하는 거야. 한 3,000평에다가 이제 태양광을 하겠다고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업체에서 실제로 이제 하겠다고 계약서를 써. 계약서를 쓰는데 내가 여기를 20년 동안 임대를 한다고 하고 계약금을 실제로도 줘. 그 계약금을 실제로 받았어. 근데 받는 순간 뭐가 있냐? 이 토지를 20년 동안 팔 수도 없고 2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이제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 이 태양광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주겠다. 임대료를 주는데 이제 이 토지의 담보를 절대 안 잡겠다. 그러니까 임대를 해달라. 따로 태양광 대출해서 우리가 태양광 설치를 해가지고 돈을 주겠다. 이런 임대료를 주겠다는 식인데 실제로 사실 대출할 때 아시죠? 알죠. 토지- 무조건 근저당 잡아야죠. 근저당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업체가 계약금을 실제로 주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날 밤에 사람들한테 갖고 20년 계약서를 바로 써버린 거야. 근데 계약서상에 뭐라 적혀있는지 알아? 계약을 해지시 계약금의 두 배를 물러달라. 와 소름. 손놓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못 모르고 일단 임대를 주니까 뭔가 좋은 것 같아. 임대료를 주니까 좋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토지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서 쓰는 순간 20년 동안 이 사람한테 임대를 줘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거 있지. 뭐 개발행위를 하고 뭘 하고 태양광 설치 시까지 이런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디테일하지 않은 거지. 언제까지 하겠다. 안 되면 이거를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예를 들면 선로가 없어. 그러면 한 3년 4년 동안 아무것도 뭐 못하는 거죠. 개발행위가 그때까지라도 난다 하면은 그냥 다행이고. 20년 동안 이 땅은 그 사람 땅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땅을 팔려고 한다? 못 파는 거죠. 계약금의 두 두 배를 배를 불려줘야 되고. 변상해줘야 돼. 이게 이건 또 새로운. 아버지가 계약서를 무턱대고 썼다가 지금 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까 너네들 계약금 받아먹지 않았냐. 두 배 내놔라. 두 배 내놔라. 이거 소송하겠다. 이건 또 하나의 사례인 거야. 와, 나도 또 몰라. 새로운. 나도 거네. 몰랐던 사례. 진짜로. 전화 오셔가지고 알았던 사례. 아 그러니까 계약금을 왜 받으셨어요? 계약서를 안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금을 뜯긴 사례는 아니야. 심지어 계약금을 받아서 두 배로 물려줘야 되는 사례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에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째 사례인데 유명한 회사야. 에너지 많이 들어왔지. 많이 들어봤네요. 우리 사장님 사기 맞은 업체. 알죠. 30kg 올려가지고. 그 그치 넓은 그치. 곳에다가. 거기도 여기 포함되는데 여기 안 적어놨네. 근데 여기랑 비슷한 사례니까 똑같은 거지. 같은 내용이네. 여기는 뭐냐면 건물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태양광을 30kg를 해갖고 전기세를 줄여주고 남는 거는 전기를 팔 수 있습니다. 그쵸. 라고 장압 얘기하는 거 안전용. 진짜. 쓰고 남는 거는 판다. 근데 계약금을 주지를 않았어요. 계약금을 주지를 않고 우리 상임 얘기를 하자면 계약금을 주지를 않고 그날 계약서를 쓰자마자 바로 다음날 바로 공사합니다. 계약을 쓰자마자 다음날 바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다 해놓고 돈 달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완공을 안 시켜놔요. 그냥 모드라고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계약서 했으니까 20kg, 18kg를 한 3,500만 원에 계약했나? 하여튼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건 좀 복잡해요. 뭐냐면 는 이제 또 다른 사례인데 여기는 근데 아버님이 너 갔잖아. 잠깐. 너 그때 갔잖아. 너 가가지고 그 사진 찍어 왔잖아. 거기요. 거기 우리 해결해 준다고. 아버님이 이거를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금을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준공도 안 됐는데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갖고 3천 몇백만 원을 돈을 다 줬어. 전액을 다 줬는데 여기서 전기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을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주고 그냥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리고 아들이 이걸 처리를 하는데 양도양수를 받아가지고 처리해준 상황인 거죠. 아버지가 계약하자마자 계약서를 다시 이거 안 하겠다 하는 순간 이미 설치를 바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계약서를 쓰고 바로 공사를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설치를 해놓고 근데 중요한 건 준공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공을 안 하고 돈을 다 받아간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그 준공 검사 받으려고 지금 사용전 하고 검사를 있는 받아서 가동이 되고 나서 돈을 받아가야 그렇죠. 되는데 사용전 검사 되기 전에 다 지었다라는 이유 하나로만 돈 내놔라. 돈을 다 받아간 사례. 그 준공 검사 받기가 근데 되게 힘들어요. 그거. 그치. 토지에 하면 안 되는데 또 토지에 해버린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모듈이라든가 이런 스펙들이 그 업체가 뭐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거 찾느라고 지금 거의 일주일째 전화하고 연락드리고 그치. 맞아. 모듈 스펙이 없으니까. 맞아. 네.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그분은 여기 아드님이 우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준공을 하고 싶다 그래갖고 좀 도와달라 그래갖고 우리가 한 100만 원 받았나? 100만 원? 200만 원? 진짜 우리 이걸 이득을 남기는 게 아니고 되게 안타까웠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준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지은 게 아니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내용이 증빙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 5번째 사례입니다. 5번째 사례인데 여기 나왔네요. 에너지와 에너지. 네, 여기까지는 소용이 없었어. 근데 우리가 최근에
거의 끝판왕이지. 끝판왕이지. 인버터는 돌아가야 되는데 한잔하고 안 연결했는데 되는 안 돌아가는 거야. 거지. 근데 네 돈을 줬는데 중요한 건 가동을 안 시켜줘. 왜? 왜요? 왜 여기 40장이 있어야 되는데 왜 30장밖에 없어? 이런 사례. 결정이 날라간 거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구조물을 설치를 했는데 심지어 그 구조물이 빛이같이 만들어진 거지. 그냥 대충 얹어놓은 거지.